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화한 한 학생의 얘기인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학생이죠. 고3 학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가 제일 많고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40대, 50대의 학부모, 그것도 이제 엄마들이 주로 보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20%가 남자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쭉 뜨면 가끔 이제 학생들, 10대들이 조금 있어요.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가끔이어서 뭐 애들이 그냥 뭐 잘 모르고 눌렀나 보다. 내지는 그래도 가끔 듣는 아이들이 있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엄마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무슨 질문의 내용도 또 매우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읽혀지죠. 이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 엄마들의 댓글을 보면 이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빠들의 경우에 보면 댓글이 좀 이렇게 긴 분들은 제가 댓글을 단 적도 많이 있지만 짧은 댓글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댓글을 안 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컨설턴트인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컨설턴트라는 말은 학생이면 질문의 내용이 좀 다를 텐데 컨설턴트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어떤 문장의 완성도가 일반 학생들은 표시가 나는데 문장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댓글을 안 답니다.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편견이었다는 것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영상에서 저 선생님 혹시 수시 관련해서 전화 상담 가능한가요? 하고서 퀘스천 마크를 써놨는데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은 굳이 할 말도 없어요. 왜냐면 그럼 상담하면 돈을 내든지 아니면 뭔 이런 질문이 다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최대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직원 보고 그 밑에 댓글을 좀 달아서 사무실로 전화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메일로 상태를 알려주면 다시 통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직원이 댓글을 달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메일을 왔는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제가 이거를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람이 관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문장을 한 번에 쭉 썼는지 아니면 중간에 말을 고쳤는지 또 이 사람의 나이대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가려지죠. 글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1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를 한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구 지역 평준화 일반고 학생입니다. 약 1년 전부터 에듀진 영상을 시청하고 선생님께서 추천하셨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보며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내신은 비록 6점대 중후반이지만 생기부의 퀄리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괴물같이,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괴물에. 괴물같이 성장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독서 활동은 2학년 때부터 세특과 연계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 또는 탁월, 뛰어남과 같은 키워드와 그에 걸맞는 활동은 3학년 창체 활동 및 전과목 세특의 기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평준화 일반고 내신 6점대 중후반이 한양대 사학과를 지원하였는데 내신 6점대 중후반 한양대 사학과, 중앙대 역사학과, 가로열고 탐구형인재, 건국대 사학과에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하고 유유 해놓고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0대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혹시 저를 비꼬기 위해서 이런 메일을 보낸 걸까요? 뭘까요? 저는 이 메일을 보고 살짝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제 책을 사줘서 고맙긴 한데 6점대 중후반대의 아이가 비판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다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하는 애는 몇만 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써놨던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보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쓰려면 중간 단계인,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죠. 중간 단계인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다만 제가 했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대한 내용을 살짝 비꼬는 듯한 느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써놓고 제가 말했던 대학들, 한양대, 중앙대, 건대를 똑같이 넣어놓은 거죠. 제가 써놓은 데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써놓은 것대로 넣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요거였는데 이렇게 집어넣지 요거는 왜 안 넣니?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란다. 지역 내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세 군데는. 세 군데는 서울로 넣었고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전화하라고 하니까 이메일을 하라고 그랬고 이메일을 보내온 거고, 또 제가 전화를 한다 그런 거니까 약속이잖아요. 암묵적인 서로 간의 약속이었죠. 이 사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기 전에 이분에게 메일을 먼저 쓰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쓰려고 그랬냐면, 아니 장난이 좀 지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세요? 아니 컨설팅이 필요하면 실제로 이런 아이를 컨설팅 하셨으면 차라리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지, 뭐 이렇게 뭐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밑에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고 또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게 너무 장난 같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놓고 나중에 이제 메일을 보내놓고 나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사실은 내가 메일 보내놓은 거 있으니까 뭐 이렇다고 굉장히 그 사람에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한번 많이 혼내주려고 한다고 혼낸다 그런 건 아래 사람이죠. 뭐라고 어쨌든 좀 따지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장난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려고 전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메일을 쓰는 것은 살짝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이 그냥 또 다른 상태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저음에 30대 어떻게 보면 30대 어떻게 보면 20대 어떻게 보면 30대 근데 학생의 목소리 그러니까 19살에 19세 그 학생의 목소리는 한 5%나 10% 많이 쳐주면 15%의 음량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고3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좀 짬밥 냄새가 나서 이게 좀 너무 정말 학생 맞냐고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게 됐냐고, 책은 언제 샀냐고,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돼서 책을 샀고, 또 성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성적은 제가 이렇고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비판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더군다나 이렇게 괴물같이 정말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괴물같이 썼다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냐면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괴물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학생이었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더더군다나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냐고. 근데 써놓은 건 맞냐고. 그러면 행특에 뭐뭐 써있냐고. 창체에 뭐뭐 써있냐고. 이러이러한 글들은 있냐고. 했더니 다 있대라는 거예요. 에이? 그러냐고. 그럼 합격하죠. 합격하죠라고 이제 반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당연히 합격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이제 이 학생부의 기록의 내용은 알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 아이가 정말로 뛰어난 아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1%도 안 되는 정말 0.1%에 들어가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0.1%는 몇 명이지? 60만 명이면 1%면 6천 명이죠. 1%면 6천 명입니다. 그죠? 60만 명이 수험생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55만 명이니까 학생들, 일반 학생들,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한 45만 명 되거든요. 45만 명 중에 10%면 4만 5천 명이고 1%면 4,500명이죠. 0.1%면 450명이죠. 예. 0.1%에 들어가는 아이. 능력치만을 놓고 보면. 그런데 내신이 6등급이라는 6등급 중후반이라고 말은 했는데요. 얘 9등급도 잔뜩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존재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뒷목 잡았습니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지? 그 아이가 통화하는 게 1시간이 넘었을 텐데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통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나서도 궁금증이 또 있어서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통화하고. 아니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내신이 왜 이것뿐이 안 나와?
아니 그럼 모의고사가 왜 이것뿐이 안 나오냐고. 완전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 오후에 돼서 아주 친한 선생님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냐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오전에도 어제 통화 못했던 선생님들 한두 분하고 더 통화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볼 때도 너무나 많구나.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가천대 입학팀장하고 할 때 가천대 입학팀장이 하던 말이 자기는 자기들 학교의 모든 과목이 다 9등급이고 딱 한 과목만 화학과죠. 화학만 1등급을 3년 내 찍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또 그것과 관련한 심화 학습이나 이걸 굉장히 많이 한, 그 다음에 학생부도 매우 괜찮은 이런 아이가 있어서 결국 어찌어찌 해서 이제 면접까지 불렀고 면접에서 보니까 아이가 정말로 똑똑해서 뽑았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왜냐면 이 아이가 제가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혹시나 편견, 내신 때문에 편견, 이건 말도 안 돼요. 얘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22페이지나 됩니다. 서울의 1등급 아이도 20페이지뿐이 안 되는데요. 22페이지나. 뭐죠 또? 봉사활동은 680시간이랍니다. 그거 다 적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이 혹시 페이지를 너무 많이 차지했을까봐 그 몇 페이지나 되니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은 3페이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2쪽 반인가? 3페이지뿐이 안 된대요. 나머지가 기록으로 채워진 아이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이 아이가. 이 영상, 제가 몇 번 전화도 다 녹음해놨거든요. 아이하고 하면서, 야, 내가 네 영상 꼭 찍을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 사실 너 합격할 수는 있는데, 얘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합격할 나중에, 이게 내용만 봤을 때 합격했다? 내신을 보고, 아닌데?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가능한데? 그래서, 좋아. 네가 봤을 때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여기 대학, 한양대, 중앙대, 건대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랬는데요. 세상에. 이 애가 한양대 추합이랍니다. 추합. 건대 추합. 중앙대도 추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얘기하게 됐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는 그냥 합격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밑에 지역은 떨어질 수 있고요. 서울 쪽이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아니지. 그래도 믿어보죠. 지방대 뭐죠? 입학사정관들도 믿어보죠. 정말, 왜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학업 역량이, 보여진 학업 역량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제가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념들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이런 관념들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편견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편견이었구나 라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해야 돼, 하고 싶다. 야, 고마워. 내가 너한테 배운 게 많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한 두세 번 찍을 건데요. 기회가 되면 누구누구야, 너 나중에 꼭 선생님 너 꼭 네 꿈 포기하지 말고 뭐뭐 해. 그리고 뭐 혹시 아니 내가 이게 다 하고 나서도 또 내가 도움이 돼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학교 졸업해서 좀 성장하면 꼭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막걸리 사줘야 된다? 지금 사주면 웃기잖아요? 그 상태가, 그죠? 아직 걔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뭔가 사물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내 아이를 쭉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 아이를 쭉 키워봤는데, 그건 역시 내가 편견이나 내가 갇힌 사고에 의해서, 내가 이미 닦여진 나의 경험치에 의해서만 내 아이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는요, 대학에서 그냥 못 떨어뜨립니다, 일단. 그냥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난데 성적이 왜 안 좋으냐고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이유를 제가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에 또 통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아이 본 적은 있냐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1년에 뭐 몇 퍼센트가 있다고, 몇 퍼센트도 아니고 어쨌든 0.1%나 0.01%에 존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영상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